무지 줄노트였는데 계획을 쓰고 또 한쪽 면에는 회고를 하는 이 플래너를 써보고 느낀 점은 역시 너무 커요. 이 세로가 길고 좀 가로가 이렇게 약간 좁은 길쭉하게 만들어진 이 모양이 뭔가, 그 다음 이번 주 생각, 주로 들었던 생각들 이렇게 쓰고요. 그 일기 쓸 때 얘도 같이 써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뭐 먹었는지, 아침, 점심, 저녁 혹은 중간에 먹었던 간식 이런 거 좀 적어놓고. 안녕하세요. 지난번엔 이제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렸었다면, 오늘은 플래너를 제가 올해 어떻게 세팅하기로 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. 이번 영상도 저의 책 뭐든 쓴다에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해요. 그래도 오늘은 좀 더 2025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이제 디테일을 추가한 버전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기 내가 플래너를 쓰는 법, 이 챕터에 나오는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저한테는 돼 있기는 한데, 거기서 얼마나 조금 더 이제 올해 상황에 맞게 제가 바꾸기도 하고 좀 세부적으로 더한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려드려 보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에 썼던 플래너는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. 미도리 MD 노트인데 사실 플래너용으로 나온 건 아니었고 무지 줄노트였는데 이거를 한번 플래너처럼 써볼까 싶어서 썼어요. 이렇게 그냥 줄노트였습니다. 주로 뭐 한쪽 면에는 계획을 쓰고 또 한쪽 면에는 회고를 하는 형태로 주로 썼어요. 작년에 이렇게 이 플래너를 써보고 느낀 점은 역시 너무 커요. 이 노트는 우연히 이제 받아서 쓰게 된 거라 제가 고른 건 아니었는데, 그래도 쓰다 보니 되게 커가지고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되는 크기였어요. 그래서 올해 플래너를 고른다면 좀 얘보다는 크기가 작은 거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는 뭐 딱히 선호는 없었어요. 그래서 플래너를 뭘 쓸까 되게 고민하다가 어쩌다 보니 또 아날로그 키퍼의 제품을 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아날로그 키퍼의 스페이스 다이어리고요. 6개월짜리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사실 이 다이어리는 제가 2개를 써본 적이 있어요. 하나는 1년짜리도 써봤고 6개월짜리도 써본 적이 있었고, 그때는 특히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 취업 준비하던 시절에 썼던 거라 그 하루에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미션이었거든요. 그게 백수니까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쭉 자유시간인 건데 그 자유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했던 때라서 이 스페이스 다이어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의 특징은 이렇게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하루 일과를 좀 시간대별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. 어떻게 시간별로 뭔가 나의 하루를 관리하지 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플래너이긴 한데, 제가 시간 단위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어요. 근데 그럼에도 이거를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거는 제가 생각보다 기록할 때 그 식단 일기를 쓰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? 좋아하기도 하고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, 점심, 저녁을 이제 기록하고 싶었고, 뭔가 하루에 어디 갔다, 뭘 샀다, 뭘 봤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편이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때 뭐 했지를 간단하게 기록하기에도 이 포맷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그 예전에 제가 뭐 취업 준비를 할 때 그 백수 시절에 썼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쓰기로 한 거죠. 그래서 얘를 골라봤고요. 저는 이 판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이 세로가 길고 좀 가로가 이렇게 약간 좁은 판형이 그렇게
흔하지 않더라고요. 길쭉하게 만들어진 이 모양이 뭔가 보기에 좋다? 매력 있다?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이 네이비를 진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또 색깔을 보고 고른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1년하고 6개월짜리가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6개월의 특징은 이 앞에 그 하루를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반 정도 있고 그 뒤에는 모눈 노트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구성이면은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플래너 쓰기 방법 중에 일주일을 쓰고 그 일주일을 돌아보는 회고 페이지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표가 있는 이 페이지에 회고를 쓸 만한 여백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뒤에 모눈 노트에다가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 것도 있고 그래서 1년은 이 뒤에 이 여백 프리노트가 없습니다. 이 일주일 단위로 끝까지 채워져 있고 아마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. 한 몇 페이지 정도? 그 1년짜리보다는 저는 이렇게 확실히 여백이 많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노트로 골랐고요.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일주일 단위로 플래너를 쓰고 기록하고 회고하는지 올해를 맞이하면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.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 목적은 저는 일주일에 시작하기 전에 약간 큼직한 이번 주의 약속, 좀 이벤트 아니면 일정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. 또 이번 주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쓰고 내가 일주일 동안 달성을 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이 있고 또 제가 앞서 말했던 먹은 음식, 본 거, 다녀온 곳 이런 것들, 사소하게 다녀온 곳들 이런 것들까지도 기록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그 월요일이 되기 전날 이제 일요일 저녁에 많이 그 다음 주를 계획을 하는 편이고요. 그때 이제 큼직한 약속들, 이벤트들을 쭉 적습니다. 어디에 적냐면 이 맨 왼쪽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 칸에다가 적어요. 그리고 이제 일주일 목표를 작성하는데 사실 그 칸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메모지를 사용해서 그 일주일 목표를 적어줍니다. 그리고 붙여줘요. 마스킹 테이프로. 보통 그 메모지는 체크리스트 메모지를 사용을 하고요. 매번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 메모지가 몇 개가 있는데 좀 그때 그 주마다 끌리는 메모지를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일주일 목표를 작성할 때는 그때그때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한 달 목표를 또 달 시작하기 전에 좀 크게 적어 놓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적어 놓은 목표를 보면서 이거는 이번 주에 해야겠다. 이번 주에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따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일상이 시작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그 일기 쓸 때 얘도 같이 써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뭐 먹었는지 아침, 점심, 저녁 혹은 중간에 먹었던 간식 이런 거 좀 적어놓고 그리고 내가 본 거, 읽은 책, 본 영화, 드라마 이런 것들 있으면 적어놓고 좀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요. 뭐 어디 약속 다녀온 것들도 있을 거고 미용실 다녀온 것도 쓰고 그랬어요. 그렇게 하루를 좀 그냥 되게 키워드로 정리하는 느낌?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 채워집니다.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났어요. 그래서 또 그 주 일요일이 됐어요. 그럼 그때 그 한 주를 돌아봅니다.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인데요. 뒷페이지 모노노트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이 앞에 썼던 플래너랑 일기장이랑 메모노트를 한번 쭉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썼던 기록들을. 그리고 이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. 제가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맨 위에 이제 이게 아날로그 키퍼에서 구매한 스티커인데 달이랑 몇째 주인지 써서 붙이고요. 그 다음에 주요 소비 기록을 합니다. 그 주에
뭐 뭔가 구매하면 또 까먹기 쉬우니까 그냥 그날 쓸 수 있으면 쓰기도 했었고, 아니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카드 결제한 목록 보면서 쓰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본 것들을 쭉 쓰고요. 칭찬할 만한 것, 이번 주에 아쉬웠던 거 또 써주면은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어떤 한 주를 보내야겠다 이런 그 느낌이 와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써주고 있고, 그 다음 이번 주 생각, 주로 들었던 생각들 이렇게 쓰고요. 이번 주에 썼던 기록들을 쭉 보는 이유가 사실 얘를 적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. 이번 주에 주로 내가 했던 생각들이 어떤 게 있었고, 뭐 그게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됐는가, 혹은 계속 고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가, 이런 것들을 일기장이나 뭔가 이런 제 기록들을 보면은 좀 각이 나와요.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적어보는 거예요. 이번 주 이걸 했는데, 이런 생각했는데, 고민했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,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? 이런 거를 그냥 쭉 쓰는 거죠. 아니면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이거는 진짜 좀 인상이 깊고 나한테 좀 생각이 바뀌는, 혹은 생각이 전환되는 일이 있었고 그게 좀 이어지고 있다 하면은 그런 걸 좀 적어 놓는 거죠. 그렇게 써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어 보다 보면은 한 달 뒤, 뭐 6개월 뒤, 1년 뒤에 모아봤을 때 그 나의 주요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고민들이 되게 쭉 모아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일주일 단위로 잘 기록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가하게 된 거예요. 받은 선물, 친절, 이 항목의 이유는 제가 살면서 뭔가 받은 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이제 연말에 1년을 돌아보면서. 그러니까 그 받은 걸 기억한 만큼 내가 또 누구한테 줄 수 있을 것 같고, 좀 감사한 마음을 자주 가지면서 살아야겠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일상에 좀 그 감사한 일을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되게 관성적으로 그냥 그 짜증스러움이 디폴트로 이제 현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작년에 그런 감정들이 되게 일상을 지배한 채로 살아간 시기가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한테도 안 좋고 남한테도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계속 주는 것 같아서, 그렇지 않기 위해 좀 평소에 내가 받은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교훈을 작년에 깨닫고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써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써보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. 그 감사들을 하게 되는 만큼 좀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?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좋았던 것들, 이거 쓰는 게 진짜 쓰는 순간에도 기분이 좋아서 진짜 막 엄청 쓰게 돼요. 진짜 그냥 무작위로 좋았던 거 모두 다 기억해보기. 이것도 약간 받은 어떤 친절을 기억하는 거랑 비슷한 의미인데, 얘는 좀 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좀 기억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한 페이지 두 쪽을 전체 다 쓰는 것 같아요. 한 장 정도? 그렇게 하면 충분히 쓰는 것 같고, 이렇게 기록했을 때의 시간은 넉넉하게 잡으면 1시간이고 좀 짧게 쓴다 하면 30분 안으로도 끝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.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이거를 하면서 뭔가 일주일 단위로 좀 내가 지켜보고 싶은, 확인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좀 더 추가했거든요. 계속 추가한 게 좀 많아요. 그 첫 번째는 그 핸드폰 사진첩 정리하는 거요. 이거 진짜 계속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참에 그냥 일주일 루틴으로 박아버리자. 더 좀 기억하고 싶은 사진들은 하트 눌러놓고 뭐 어디에 올리든 정리를 하든 좀 해보자 해가지고 하고 있고, 얘를 하면서 좀 개운해요.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정리를 계속 하는 느낌이어서 일주일 루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저도 이렇게 쓰다가 또 바빠지면은 이 정도로 빡세게 못 쓸 것 같아요. 그치만 일단 계획은 세워봤고 또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쓴 몇 주도 있을 거고 또 못 쓴 몇 주도 있을 거고,
그것들의 반복이지 않을까. 그렇게 또 1년이 흘러가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쓰시는 분들도 너무 그렇게 막 다 지켜야 된다 생각하면은 또 부담스러워서 좀 하기 싫어지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느낌을 가져가면서까지 이렇게 막 지키는 것보다는 재미있다 하면서 쓰는 게 훨씬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. 또 다시 재밌어질 때 기록 좀 땡긴다 할 때 또 쓰면은 그렇게 또 1년을 잘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플래너 쓰는 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다음은 저는 메모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